자, 오늘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13일, 6월의 세 번째 월요일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6월 셋째 주고요. 자, 6월 13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려 합니다. 솔직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보겠습니다. 3일이니까.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네, 한번 눌러주세요. 솔직합니다. 네, 우리 공개방 잘 들리시네요. VIP 방송 잘 들리시죠? 네. 방금 뉴스를 보니까 그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에서 오늘도 30도 가까운 그 수은지가 올라갈 것이다 얘기 나와줬고요. 모기지수, 오전지수 조심하라고 합니다. 모기 물리면 안돼 안돼 왜 안돼요? 날이 더워지면서 지카바이러스 관련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제주도 뭐 물론 음성 나왔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가 극성을 피우고 흰줄 순모기 관련해가지고 뭐 지카바이러스 얘기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지난주에 기사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모기 지카바이러스 관련 음성 그 판정됐지만 예상 환자들의 14%인가요? 네. 그 정도가 이제 임산부다,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된다 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모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기피제 바르시거나 약을 바르시거나 망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방송할 때 여기 그 망을 딱 쳐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불편하게 하겠지만. 자, 그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이슈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6월 13일날 아침 시황 미증시 먼저 갑니다. 자, 다우의 연봉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올해 빨간색으로 몽둥이처럼 생겼어요. 그죠? 네, 흔히 이걸 망치형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빨간색의 망치형 캔들 양봉 모습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00포인트 때 이제 초반선 가게 되면 저항을 자꾸 받아요. 그죠? 계속 머리 맞습니다. 양에서 18,000포인트 넘어가니까 윗꼬리 짚고 따지고 아랫꼬리 많았지만 역시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2, 3년 정도 동안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조정이 나올 만한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뭐 맨날 레드캔들 나올 때마다 조정이래. 그죠? 맨날 그러는데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한 2, 3년 정도 동안 추가적인 상승이라거나 돌파가 나오지 않고 그 저항을 계속 만들어준다면 조정이 나올 법한 구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세 기간도 역시 5, 6년 정도 동안 한 10년 정도면 이제 뭐 강산이 변한다 얘기했는데 그 기간 절반입니다. 한 5년, 6년 전후 동안에 이제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조정이나 방향 전환이 나오기 쉬워요. 그런 시기가 거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월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16,000포인트 이하에서 7,000 뚫고 8,000 넘었었는데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씨라 뽑고 있는데 쉬려고 있는데 못 올라가요. 그죠? 못 올라가요. 정고점 돌파가 아니라 정고점에 못 미친 자리까지만의 반등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하락이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미증시 쉽지 않겠다. 주봉상 그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얘기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 17,000포인트만 중후반 잘간 8,000 넘어갔다 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난달에 시황할 때요 7,000포인트 한 중초반에서 잘 튀면 8,000 약간 갔다 올 거, 8,000 후반 8,000 초반 7,000 후반 갔다 올 것 같다고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8,000 넘어갔다 온 게 언제예요? 지난주입니다. 근데 윗골이에요. 윗골이 양봉. 어쨌든 저항이란 얘기죠. 일봉상 그림 보시면 8,000까지 갔었지만 조정 맞습니다. 큰 그림상, 흐름상은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은 있으나 그 반등의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기 쉽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왜 그랬는지는 잠시 뒤에 유형 마감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리고 좀 빠졌다. 나스닥은요 똑같겠죠. 나스닥 역시 아랫꼬리가 길긴 하지만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올해의 캔들의 모습은 뭐예요? 파란색의 음봉. 4,000포인트 초반선에서 음봉 나오고 다음에 빠지고 다음에 빠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겠는가. 향후 한 2, 3년 정도 동안 미증시,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조정의 흐름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쵸? 지금 파란색이고요. 월봉 기준 지난달에 양봉, 이번 달에 음봉. 5,000포인트 막 넘어갔다 말았다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의 기운이 지금 강해 보입니다. 주봉 역시 마찬가지 고점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고점에서부터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다, 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000 근접한 자리까지 갔으나 돌파 나오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맞고 빠지는 그림이다. 그쵸?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주봉 형태에 봤을 때 하락 기운이 좀 더 강하다.
일봉은 마찬가지죠. 빠졌습니다. 다우, 나스닥 둘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래 6월 달에 금리 인상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난달 말에 걱정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금리 인상은 빠지지 않을까요? 걱정됩니다. 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지켜봤는데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시기가 너무 이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안 올렸죠. 안 올리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그 기준금리를 0.25% 내리면서 최저금리까지 떨어집니다. 이제 은행권은 0%대 금리 당연히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 이후 더 많은 하락, 진짜 0%나 마이너스까지는 어렵겠지만 0%, 딱 0%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시중 그 은행 자금 같은 경우도 1조 원 이상, 13조 원인가요? 자금이 남아돈다, 갈 데가 없다 라는 얘기 나와주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증권업종으로, 이쪽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도 안 주고요. 0.몇 % 준다고 하니까 은행에 돈 맡기면 손해예요. 물가 상승률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거나 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돌고 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하락이다. 자, 내용 볼까요? 왜 빠졌을까요? 궁금하죠?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겠죠? 나이스. 네, 찍은 거. 이 두 분이 초상권이 있으신지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촥 지나가는 모습. 자, 뉴욕 마감입니다. 유가 급락, 브렉시트 우려의 하락이다. S&P 500 지수가 다시 2100 아래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의 유로존 탈퇴 우려, 그리고 유가 하락 영향으로 급락했어요. 유가가 50달러 근처까지 막 올라간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네요. 40, 50달러 때 유지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봤었어요. 50달러 근처 왔길래 됐다, 이제 여기 유지만 된다 라고 했는데 다시 급락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낙폭을 키웠다고 하죠. 특히 투자자들은 다음 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23일 브렉시트 투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을 팔고 국채와 금 등 안전자산을 갈아타는 모습이다. 이게 언제냐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겠죠. 네, 이번 주에 있을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리고 23일날 브렉시트 투표에 대한 불확실성, 요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간다. 주식 등을 팔고 국채와 금 등 안전자산 갈아타려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일 기준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에서 S&P 500이 전날보다 19.41포인트 0.9%나 하면서 2096.07을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역시 0.67% 하락, 나스닥 1.29% 급락이죠. 4894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에 S&P 지수는 500 지수는 0.2% 하락, 나스닥도 1% 이상이 하락 나왔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은 0.3% 올랐어요. 그러나 하락 마감하기는 똑같습니다. 자, 중시는요,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유가가 낙폭을 키웠고 유럽 증시도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초반 낙폭을 만회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네요. 자, 금액 얼마일까요? 유가 얼마까지 빠졌나 볼까요? 자,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듣고 설명드리면 말이 빨라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표시해 드립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50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2.47%를 급락했고요. 원자재와 금융 업종 지수도 1.68%와 1.57% 하락했습니다. S&P 500 10개 업종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18개 업종 지수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유가입니다. WTI가 50달러를 붕괴했다고 하죠. 흔히 우리가 특정 호가라는 얘기합니다. 만원, 5천원, 1,000원 이런 자리를 특정 호가라고 하게 되는데 50달러, 100달러 이것도 특정 가격대라고 봐야겠죠. 50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50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유지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식의 이제 의지가 있었다라면 50달러를 깨면서 특정 호가 깼네,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털썩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만원이라는 자리를 잡아놓고
만원 특정호가에서 올라가면 한 호가당 0.5%다 라고 해서 올라가면 수익 크고 떨어지면은 손실이 적긴 하지만 그 구간을 깨면요, 특정 가격대를 깨게 되면 하락을 앞으로 지금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0달러를 깨면서 에너지 업종이 다 같이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스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브렉시트 찬성 답변이 55%, 유로존 잔류 의견을 10포인트 앞섰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여론조사 했던 것도 있는데 탈취 여론이 지난번에 했던 여론조사보다 4%포인트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라 이제 과반수가 탈퇴 그냥 해버리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세를 피할 수 없겠죠. 그죠? 네, 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브렉시트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유럽 이렇게 되면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상태가 좋지 않겠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겠네. 아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제 유로존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중심에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진다고 한다면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브렉시트 부담금과 함께 유가락으로 미증시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심리 소폭 하락, 현 상황지수 11년 만에 최고라고 하네요. 소비자 심리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다해도 다행입니다. 자, 넘어가긴 간단히 볼게요. 그냥 소비자 심리가 나았다,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시장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하자? 안전자산, 금이나 이런 걸로 가자.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합니다. 금값과 엔화, 국채 가격이 이틀째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잠시 뒤에 기사 나오겠지만, 설명해 드리겠지만, 주식을 좀 팔고요. 채권으로 갔다고 합니다. 1년에서 5년물의 채권으로 많이 갈아탔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뒤부터 이제 파동이 나온다라거나 그 이후부터 이자만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지 않을 만한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분위기 좋아지면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채권으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옵니다. 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가격이 전날보다 3.2달러 올랐습니다. 1275.90달러 기록했고요. 금값은 이번 주에만 2.7% 올랐다고 합니다. 와, 한 주에 2.7% 올랐대요. 그러면 이거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의 270만, 2,700만 원인가? 2억 7천만 원 번 건가요? 근데 팔지는 않죠, 웬만해서는. 그죠? 금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한번 사놓으면 잘 안 팔기 때문에 그거 2억 벌겠다고 100억 이상 팔지는 않겠죠. 그래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아까 지수 봤잖아요. 다우, 나스닥. 전반적으로 조정, 하락. 한동안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안전자산 기준인 금값이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큐러 인베스터의 니코 펜델러스 리서치 부문장이 금값이 1260달러를 웃돌면서 이르면 다음 주 1300달러를 돌파할 시도할 것이다. 달러 가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제 은가격도 온스당 6.2달러 2센트 올랐습니다. 17.22달러. 은가격이랑 차이가 확 나네요. 그죠? 금은 1275고 은은 17.2입니다. 이거 뭐 10배, 10분의 1은 아니고 한 9분의 1, 8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간 기준 5.9% 올랐다고 하죠. 한 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은 같은 경우는 사놨다가 팔아먹을 수 있겠네요. 5.9%면 그죠? 야, 이 차이가 참 나네. 백금과 팔라듐도 1.3%, 2.6% 그러니까 하락했다고 합니다. 주간 기준도 하락이 나왔다고 하죠. 구리 역시 급락했다고 합니다. 안전자산 금, 은, 동이라고 하잖아요. 금, 은까지는 쳐주지만 동 혹은 그 이하 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좀 그시기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뉴욕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은 0.31달러%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국제유가 달러 강세 공가잉 우려에 하락 WTI 50달러 붕괴.
국제유가 같은 경우 왜 빠졌느냐?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미국의 산유량 증가 우려로 급락했다라고 하네요. 달러 강세 영향도 있었고요. 유럽 증시 유가 급락, 브렉시트 우려에 2% 하락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면 유로는 탈퇴하니까요. 유럽 지역의 증시가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2% 넘게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많이 빠졌느냐? 스톡스 600 지수가 2.4% 급락했습니다. 332.9였고요. 그리고 독일 닥스가 2.5% 빠졌습니다. 급락이나 까크 지수도 2.24% 하락이 나왔죠. 영국 FTSE 지수가 그나마 덜 빠진 게 1.86. 희한하죠. 유로존 탈퇴 관련 얘기가 영국 얘기인데 영국은 2% 미만, 그 외에 프랑스와 독일은 2% 이상이 빠져줍니다. 유럽 증시가 급락한 것이 투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채권 시장을 몰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채권 쪽으로 좀 외국인들이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 급락,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미증시, 유럽 증시가 하락이 나왔다. 유가는 미국의 산유량 증가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로 갑니다. 코스피 연봉지수는요 빨간색이에요. 강하네요. 근데 자주 얘기하지만 이격이 있어요. 참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방향이라거나 어떻게 이제 대응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질 겁니다. 하락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오거나 밀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거의 안 하죠. 왜? 그러면 주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증시 빠진다고 주가 하락 나온다 그러면 주식 안 할 텐데, 사람들이 매매 안 하고 나갈 텐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우리는 지수가 증시가 하락에 나와도요 수익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당연히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 3%, 5% 급락한다. 코스닥이 5, 6% 급락한다. 라고 하더라도 하한가가 10개, 20개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중에 수익 종목이 나옵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추세 흐름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많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면 억군을 묶죠. 업종이나 억군을 묶기 때문에 100개, 200개씩, 50개씩 묶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나오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목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지수가 빠져도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시의 흐름이나 방향성, 코스피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월봉 기준 횡보 길죠. 2012년부터 지금 4년 동안 횡보 나옵니다. 2000포인트 중심에서 2000P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다 빠지면 800포인트 깨고 600, 한 400까지 빠지면 땡큐예요, 사실은. 아까 연봉상 봤던 것처럼 여기까지 빠지면 뭐예요? 땡큐죠. 400이나 200까지 와봐요. 이거 땡큐입니다. 지금은 현금 보유량 갖고 있어야 되고, 요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에 땡큐예요.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월봉상 횡보 중이다. 좀 더 튀거나 올라가면 좋지만 하락이 강하게 따지게 되면 아주 좋은 기회일 것이다. 코스피 주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등이 잘 나왔어요. 2000포인트 넘었고요. 2000 얼마요? 지금 현재 종가가 코스피 2017인데 2050부터 한 84, 요런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1900이나 800까지 오면 또 잡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2150이나 100이나 200까지 올라오잖아요. 그 이후에는 현금 보유량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장기 흐름이나 큰 그림, 방향성을 봤을 때 큰 조정이 나올 만한 시기가 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해요. 올해 폭락이 한번 나오고 1000포인트 한 초중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 이제 내년 연말에 대선 있잖아요. 대선까지 시작해서 정치 대선 출마하려는 분들께서 자, 증시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요걸 다 살려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에 연말 전까지 주가 이렇게 쫙쫙쫙쫙 끌어올리는 거.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주가를 끌어내리고 1000포인트 중초반까지 밀어내렸다가 대선 정책으로 증시 살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0포인트 복귀시키겠습니다. 600, 7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면서 부양책 4개 나와주면 하면은 올라가기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쵸? 네, 그런 그림 나왔다는 얘기예요. 일본 기준 윗꼬리 찍고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찍고
금요일 음봉 나왔어요. 이번 주 초반 어떤 모습일까요? 하락 나오지 않을까요? 미증시 빠졌으니까. 미증시의 종가는 국내시의 시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졌으니까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연봉, 양봉이에요. 상승입니다. 윗꼬리 찍고 이번 달 올 연말에 음봉 나와 600이나 500 후반이나 600 초반이면 올 연말에 매집하거나 내년 초에 잡으면 된다. 이게 이제 코스닥이 제가 얘기했던 모습 있죠. 아우, 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뿌드득? 큰일이야. 네. 얘기했던 거 동일한 모습이에요. 코스닥 올 연말과 내년 초에 눌러주고 내년에 끌어올리고 이게 정치권에서 활용하기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그쵸?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좀 조정이 나와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월봉 기준 본다라면 반등이 잘 나왔어요. 잘하면 요거 잘하면 보세요. 잘 해주면은 아니 안 빠지고 날아갈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밀고 횡보 나왔고 터지면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올 연말에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600포인트 중초반에서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다가 내년부터 계속 쭉쭉쭉쭉 뻗어가면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고. 그렇게 되면은 개별 종목들이죠. 개별 종목들 대응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의 그 유입량을 보게 되면 중장기 종목이나 코스피군의 종목들 잘 간다고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코스닥에는 개별주들이 단타가 치기 쉽고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개인들이 그걸 먹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 빠지지 않고 700 이하 600포인트 한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에서 버티다가 날아간다. 한 7, 800 넘어가 준다. 그러면 또 몰려들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꼭 찌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800 근처까지 넘어갔다 오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팔고 다시 기다려야 돼요. 미럴 때까지. 그쵸?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그림 나올 가능성도 보인다. 주모상 그림 보시게 되면 700 약간 넘어갔습니다. 저는 종가 706포인트. 그리고 오늘 좀 빠지겠네요. 자, 일봉상 그림 보시면 이격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맞아요. 600포인트 한 중후반 후반선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하면 깨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미증시와 함께 뉴욕 마감 그리고 해외 증시 현황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봤고요. 이제 뉴스 봅니다. 오프라인 헤드 뉴스입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오프라인 헤드라인 13일자 대우조선 위기 나물러라 사는 제밥그릇만 챙겼다. 네, 신의 부재 원리더 롯데 시계제로 팔짱의 대주주 중앙의 책임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이름만 떠 있어요. 임직원들 7,700 스톡옵션 대박 터진다. 스톡옵션 같은 경우 임직원들에게 좀 많이 나눠주는 편인데 15%까지인가요? 최대가? 그런가요? 요게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스톡옵션이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좀 싸죠. 보통의 경우 뭐 액면가라거나 그 정도 구간에 많이 나오는데 상장한 가격이 높다라면 차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걸로 대박난 업체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터진다라는 얘기 있고요. 호텔 상장 사실상 철회. 지난주에 롯데 악재 나왔죠. 그러면서 상장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위기에 상장하면요. 사람들 사줄까요? 공모 청약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실상 철회인데요. 그냥 철회입니다. 그냥 딱 봐도 철회입니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자격 박탈한다. 신동빈 회장 개인 근거 압수 요거죠. 네, 검찰. 동생견은 방대한 회계자료 집안들 비자금 단서되느냐. 다시 두 개로 경영권 행방은 다시 해외로 신동빈 거치는 집안 싸움이에요. 돈이 많으면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돈 앞에는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돈 앞에는 장사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쌓이고 나니까 가족이고 뭐고 핏줄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적당히 있는 거예요. 적당히. 너무 많으면 또 이제 목숨 걸고 막 덮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적당히 있으면 돼요. 적당히가 얼마냐? 네, 그 사람의 깜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냥 뭐 집 한 채에 땅 한 100평 이렇게 해가지고 사놓고 거기다 농사 좀 지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해놓고 먹고 살 정도로 걱정 없게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더 뺏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속속들 세밀한 경제 지형도 나온다. 얼마 전에 이제 경제총조사가 나오잖아요. 도사님은 15억인가요?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뭐 경제 지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속이는 게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유경주 통계청장 과당 창업 경쟁 방지 치킨공화국 막을 것이다. 그래요. 너무 많아요. 지금 막아야 됩니다. 자료 제출 거부된 과태료 응답 내용은 비밀 보호한다. 비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네요. 단통법 개선, 정부 야학 통합권 이탈, 네, 제2국회법 파동 이 부르나. 자, 단통법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좀 해제하자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네. 해제해야 돼요. 이거는 경쟁 보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해야 되고요. 해제되면은 전화기 바꿔야겠다. 서울 호텔 포화라더니 묵을 곳이 없다. 하루 12,800실이 부족하다라고 나오는데요. P2P 대출 업체 대학생 상대 돈놀이 하고 있다. 가출에 투신 몸살았는 중국 캠퍼스 얘기 나옵니다. 더 300 천 여성 예결위원장 기재위 안행위는 경선이다. 나와주고 있네요. 박 대통령 오늘 개헌 연설 여소 야대 협치 강조 같이 힘을 모아서 국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당파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겠죠. 더민주 추미애 당대표 출마해요. 더민주가 이제 추미애 의원 쪽으로 지금 실어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대표 출마한다고 얘기 나왔고요. 김종인 제안 3당 원내 지도부 골프회동. 참 이 골프라는 게 참 그래요. 이제 국민 스포츠가 돼가는 거는 아직 모르겠고요. 아직 모르겠고 많이 이제 변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골프 친다 그러면 막 돈 많은 사람들만 무슨 대표님들만 하는 분위기지만 요즘 많이 바뀌었죠.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제 뭐 과장님도 하고 부장님 과장님도 하고 뭐 일반 사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길게 보게 되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골프 회동막이 하자라는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피니언입니다. 박종명 칼럼 홍카택의 입 관랑 무급 넘어갈게요. 금융 빅데이터 시대 선결과제 넘어갈게요. 쭉쭉쭉. 외인의 뜬금없는 주식 매집 툭툭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획 K푸드 실현을 CJ 유통도 넓힌다. 그렇군요. CJ가 중국 넘어 동남아까지 CJ 유통 라인을 확장시키겠다.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강신호 대표는 선택과 집중, 매출 2조 달성, 직원의 통큰 보상이로 사기를 높였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회사가 커가게 되면 직원에 대한 대우라거나 이런 이제 그 보너스 같은 게 나오면 힘이 생기죠. 회사는 커가는데 직원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상대적 박탈감. 회사에서는 위에서는 차를 뭐 좋은 바꾼다라거나 아니면 집을 무슨 패턴 샀다거나 하는데 직원들은 똑같다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복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긴 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국제 불확실한 내일 안전제일이죠. 그래서 안전자산 간다는 얘기예요. 영국 알 수 없네. 23일 브렉시트 투표 앞두고 42대 44 찬반 박빙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 나왔죠? 찬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 같은 분위기야. 중국 기업 부채 심각, 시스테믹 리스크 우려. 이게 나와주네요. 자, 돌릴수록 손해다. 열 병합발전소의 곡성 영화 재밌다는데 못 봤네요. 지금 보러 가야 되는데 언제쯤 보러 갈 수 있을까? 자, STX 조선 법정관리가 조디양 마음 돌렸다. 자, STX가 현대성 살렸다라는 얘기 나와줍니다. 잠시 뒤에 기사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치솟는 몸값 바나나 열풍 잠재우느냐. 여러분 요즘에 바나나가 이제 다 들어가요. 그 음료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간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몽쉘통통 바나나 맛? 오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2의 허니버터칩이다라고 했는데 잘못 알았어요. 초코파이 바나나가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맛이 없더라고요. 초코파이 바나나는 제 입에는 안 맞는데 몽쉘통통 바나나는 이제 먹어봤는데 어머, 뚜껑을 뜨자마자 비닐을 뜯자마자 바나나 향이 샥 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바나나 집어넣는 게 대세입니다. 음료수에도 그리고 간식에도 다 바나나 때려 넣습니다. 딸바, 치바, 키바 해가지고 키위 바나나, 딸기 바나나 음료수 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주스가 요즘에 열풍이에요. 얼마 전까지 커피 혹은 차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에 또 주스 전성시대입니다. 거기에 바나나 음료가 대세고요.
간식 같은 경우도 이제 허니가 아니라 바나나를 집어넣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바나나 가격이 올라가면서 열풍 잠재울 것이냐 라는 얘기 좀 들려옵니다. 매출 분야 LF 해지수를 승부한다. BAT 코리아, 사천 제2공장 착공, 아시아 수출허브 반려등, 대웅제약 나보타, 대학병원 5곳 임상연구 승인 얘기 나와줍니다. 금융 쭉쭉쭉 넘어가고요. 중기 신성장 쭉쭉쭉 넘어가고요. ICT 과학 세폰 반짝 흥행 2달째 수출이 뚝뚝. 에이 별로군요. 삼성판이 미러리스 캐논 약진한다.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 신작 게임이 흥행이라고 해서 매출 성신하라고 합니다. 플랫폼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카카오가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 많으면 되지 않겠나 요 생각으로 했는데 대박 난 거잖아요. 그죠? 게임들 집어넣고 나더니 대박이네요. 삼성 OS 타이젠 영토학자, 그 다음에 신기후체제속 한국 넘어갑니다. 건설 부동산 넘어갑니다. 사회 길다. 스타, 뉴스, 피플, 증권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아까 이제 제약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대웅제약 나보타가 셀프 임상 앞세운 의대우군 대고 확보했다. 얘기 나왔습니다. 올해만 5개 대학병원들이 연구 임상을 승인한다고요. 그러면서 제약업종들 요즘에 좋아요. 분위기 좋고 시장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성장성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나와줬고 해외 진출이나 수출권도 많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옵니다. 그 제약업종 진출 얘기 나와주면서 또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있었죠. 그죠? 요즘에 흐름은 일단 제약을 빼놓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임상 얘기 나와주면서 요 기대감도 볼 수 있겠다 라는 얘기 간단히 넘어가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비 시장 불붙은 카드업계. 아파트 관리비도 이제 카드로 준다는 얘기겠죠. 관리비 자동납부 시 카드 삽입 혜택, 신한카드 첫 달 만원 캐시백, 자동납부 수수료 월 700원 면제, KB국민카드 만원 캐시백 거의 기본이죠. 다 만원 캐시백 거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달에 뭐 2, 3회차 연속 납부 시 5,000원 캐시백 한고 1년간 수수료 월 700원 면제한다는 얘기 나와줬고 뭐 그 다음에 두 달 됐다 5,000원 하나머니 적립해주고 두 달 됐다 하나 뭐 청구 할인해주고 난리 났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규모가. 아파트 관리비 뭐 동 하나 두 개 해놓으면 거기 반장하게 되면은 아파트 관리비 그 아파트 반장이죠 반장. 반장하면은 뭐 한 2년 3년 하면은 차를 바꾸네 어쩌네 얘기 나왔잖아요. 뭐든 간에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인 곳에 장을 하면 거기서 이제 뽑아먹을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지만 1년에 다른 운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보통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이제 중소형 아파트 사셔도 한 달에 10몇만 원 나가는 기본이죠. 물론 전기세 나오는 게 있지만 그러면 한 동에 이제 25층 아파트에 양쪽으로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50가구죠? 50가구인데 한 가구에 10만 원 나온다. 얼마? 5천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입니다. 10동이다 5천만 원입니다. 10동이면은 대단지 20동이다 1억입니다. 한 달에. 많이 나오면 2억입니다. 매달 1억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럼 거기 반장한다. 운영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매달 월 결제만 그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장난 아니죠.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거기에 수수료 좀 해주고 하더라도 장기적 간다라면 이게 낫다. 장사된다. 라고 해서 카드사들이 지금 다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수익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경기 어렵다 얘기 나와주면서 지금 카드사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기 어려우니 카드 많이 안 쓰겠죠? 그러면 매출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라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뚫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율만 잘 갖고 있으면 이것도 캐시카우 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카드사들이 서로 경쟁이 과하다라는 분위기 같습니다. 다음 농협은행 부실 처리하고 농협중앙회사 나무라라 한다 얘기예요. 자, 농협금융이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요. 최대 자회사 농협은행은 4분기에 ST조선 해양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 2분기에도 손실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KDB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이라고 이제 수출 지원을 위해서 여신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농협은 왜 그럴까요? 볼까요? 자, 지배구조 나와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100%, 농협금융지주 가지고 있고요. 밑에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거의 100%예요. 거의 100%.
나와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문제라고 해요. 농협은행 부실이 조선 해운업 여신에 발생했다고. 벌써 55분이구나. 어쨌든 농협중앙회가 나몰래를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 나와주는데 57분에 마이크 넘겨야 되겠죠? 빨리 가야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STX 조선이 현대산 살렸다, 이게 나와줬는데요. 조선의 법정관리 발표 직후에 용선료 인하 거부했던 조디악이 마음 바꿨다는 겁니다. 네, 마음 바꿨다는 겁니다. 너네가 조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그래 한번 봐줄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날 동의했다고 합니다. 구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파악하고 그래 구조정까지 넘어간다라면 너네 좀 농선 낮춰줄게, 봐줄게,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3장사 타법인 주식 취득금 급증 전년비 238.6%.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뒤로 가면 나와요. 넘어갈게요. 외국인 5월 채권 사고 주식 팔았다? 왜 그럴까요? 한 1년 동안은 좀 어렵지 않겠나. 1년과 5년물에 대한 채권을 많이 샀다는 얘기고요. 아까 했던 얘기, M&A 활성화 영향입니다. 타법인 주식 취득 처분 공시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 사업만으로 어렵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사업 좀 투자해놓고 그 회사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분만 좀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M&A라거나 이런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타법인 취득건이 많이 나와줬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아마도 M&A 활성 영향으로 뭐라고 할까요? 지분 경쟁이라고 하죠. 지분 경쟁 이슈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58분을 넘길 겁니다. 약 1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M&A 이슈, 지분 경쟁 이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출렁거리거나 올라가는 경우 있죠?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내용들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갈게요. 네이버, 라인 일본과 미국 상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가 하락 제한적일 것이다. 자, 라인 같은 경우가요, 왜 상장을 추진하느냐? 라인이요, 가입자 수가 막 늘었었는데 요즘에 정체가 돼 있어요. 신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좀 받아내야겠다라고 마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느 정도 성장이 있었고 가입자 늘었었는데 정체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돛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사업 추진한다거나 서비스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에 각각 상장하면 돈을 좀 끌어들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주 발행가 얼마요? 32,244원 정도 나와져 있다고 하네요. 시총은 6조 원 정도 나와줬는데 예상보다는 원래 예상의 가치보다 좀 적당한 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네. 정체되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58분 다 돼갑니다. 선제공연님께 마이크 넘겨드릴 거고요. 이번 주 한 주 깔끔하게 5일 남아있습니다. 월초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한 주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대박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선제공연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